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가벼운 안경을 씁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한번 톡 두드립니다. 그러면 눈앞 공중에 오늘의 일정이 뜹니다. 날씨, 뉴스, 메시지까지 모두 시야 안에 정렬됩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2026년, 바로 지금 전 세계 스마트 글래스 시장은 전년 대비 110% 성장했습니다. 메타는 레이벤 글래스를 이미 100만 대 넘게 팔았고, 삼성은 퀄컴, 구글과 손잡고 갤럭시 글래스를 준비 중입니다. 애플은 프로젝트 아틀라스라는 코드명 아래 초경량 스마트 안경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지난 15년간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사각박스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주머니 속 폰이 사라진 세상,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기술 교체의 골든타임일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겁니다. 왜 스마트폰은 이제 종말을 고하는가? 스마트폰은 완벽한 기기처럼 보입니다. 전화, 문자, 인터넷, 카메라, 지갑, 게임기, 업무 도구까지 하나로 다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완벽한 기기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터페이스의 한계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려면 일단 주머니에서 꺼내야 합니다. 화면을 켜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스크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충돌합니다. 걸어가면서 폰을 보면 남들과 부딪힙니다. 운전 중에 폰을 보면 사고가 납니다. 식사 중에 폰을 보면 무례해 보입니다. 회의 중에 폰을 보면 집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폰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합니다. 하루에 평균 96번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더 큰 문제는 스크린의 물리적 크기입니다. 아무리 폴더블을 만들어도 주머니에 들어가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지면 배터리도 커집니다. 무게도 늘어납니다. 지금 최신 플래그십 폰들은 200g을 넘습니다. 이건 거의 작은 노트북 무게입니다. 그래서 기술업계는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병목이라는 걸.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간 컴퓨팅입니다. 공간 컴퓨팅이란 물리적 화면 없이 공간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쓰는 기술입니다. 눈앞 공중에 정보가 뜹니다. 벽이 모니터가 됩니다. 테이블 위에 가상 키보드가 생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의외로 메타입니다. 메타 레이벤 글래스. 들어보셨나요? 이 제품은 2023년 출시됐을 때만 해도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냥 카메라 달린 선글라스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2024년부터 판매량이 폭발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잘 팔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는 일부러 화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AI 음성 비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용자는 안경을 쓰고 길을 걸으면서 그냥 말합니다. 메타, 이 건물이 뭐야? 그러면 AI가 카메라로 본 건물을 분석해서 귀에 대고 설명해줍니다. 저기 보이는 건 서울시청입니다. 1926년에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폰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대화하듯이 정보를 얻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시간 통번역입니다. 안경을 쓰고 외국인과 대화하면 상대방 말을 AI가 즉시 번역해서 한국어로 귓속말해줍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로 대답하면 그걸 영어로 바꿔서 스피커로 재생해줍니다. 마치 동시통역사를 대동하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꼭 화면을 봐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듣고 말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방식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걸. 메타는 이미 이 시장에서 100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없는 안경으로요. 이건 시장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폰 없이도 살 준비 말입니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진짜 스마트 글래스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삼성과 애플. 이 두 회사는 지난 15년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폰은 끝났다. 다음은 글래스다. 먼저 삼성을 봅시다. 삼성은 2025년부터 갤럭시 링을 출시했습니다. 손가락에 끼는 반지 모양 디바이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한 건강 트래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링 2세대는 제스처 컨트롤러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반지를 톡 두드리거나 공중에 그림을 그리면 그 동작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블루투스로 다른 기기에 전송합니다. 무슨 기기일까요? 바로 갤럭시 글래스입니다. 삼성은 퀄컴, 구글과 손잡고 갤럭시 글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출시는 안 했지만 내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무게는 50g 이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탑재, 그리고 반지와의 완벽한 연동이 핵심입니다. 사용 시나리오를 그려볼까요? 출근길입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니 시야 한쪽 구석에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습니다. 읽고 싶은 기사를 눈으로 응시합니다. 그러면 시선 추적 기능이 작동해서 기사가 확대됩니다. 스크롤은 어떻게 하냐고요? 손가락에 낀 반지를 위아래로 슬쩍 굽히면 됩니다. 폰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음료수를 집어듭니다. 계산대에서 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반지를 카드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결제 완료입니다. 길을 걷습니다. 목적지를 음성으로 말합니다. 갤럭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로 안내해줘. 그러면 안경 디스플레이에 바닥에 파란 화살표가 증강현실로 표시됩니다. 지도 앱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삼성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반지입니다. 반지가 없으면 이 모든 제스처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링과 글래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팔 겁니다. 애플의 에어팟, 아이폰 생태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애플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애플은 이미 비전 프로라는 혼합 현실 헤드셋을 출시했습니다. 3,500달러짜리 괴물기기죠. 그런데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일까요? 무겁고 비싸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초경량 스마트 안경 프로젝트입니다. 목표 무게는 50g 이하, 일반 선글라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애플의 답은 이겁니다. 안경은 디스플레이만 한다. 연사는 아이폰이 한다. 즉, 안경과 아이폰을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안경에는 초소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센서만 넣습니다. 무거운 프로세서, 배터리, 메모리는 모두 주머니 속 아이폰에 맡깁니다. 이러면 안경은 가벼워집니다. 배터리도 하루 종일 갑니다. 그리고 성능은 아이폰의 A 시리즈 칩을 그대로 쓰니까 최상급입니다. 이게 애플 생태계의 힘입니다. 애플워치가 아이폰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애플 글래스도 아이폰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폰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안경을 쓰고 싶으면 아이폰을 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애플이 15년간 갈고 닦은 낙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애플 반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링과 같은 역할입니다. 제스처 컨트롤, 결제, 건강 트래킹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유저는 아이폰, 애플 워치, 에어팟, 애플 글래스, 애플 링까지 총 5개의 기기를 몸에 두르고 다니게 됩니다. 이게 과연 편리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기술 기업의 과잉 상술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실제로 폰 없는 하루를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2027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그런데 소리가 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침대 옆 충전독에 꽂혀있던 안경에서 나옵니다. 정확히는 안경다리에 내장된 골전도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안경을 쓰고 일어납니다. 눈앞에 오늘 일정이 뜹니다. 오전 10시 회의, 오후 3시 치과 예약, 저녁 7시 친구 약속. 폰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씻고 옷을 입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이 반지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리모컨이자 지갑이자 아이디 카드가 됩니다. 현관문을 나섭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갑니다. 안경을 통해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반지를 한번 두드리면
재생, 2번 두드리면 일시 정지입니다. 지하철에서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폰 대신 반지를 찍습니다. 교통카드가 반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봅니다. 안경 화면에 뜹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이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야에는 신문 지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노트북을 펼치지 않습니다. 안경만 씁니다. 안경 화면에 회의 자료가 뜹니다.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표시됩니다.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줍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동료와 식당에 갑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안경 AI가 자동으로 메뉴를 인식하고 칼로리,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주문은 음성으로 합니다. 계산은 반지로 합니다. 오후 3시 치과 예약입니다. 병원 주소를 음성으로 말합니다. 안경이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바닥에 파란 선이 그어집니다. 증강현실입니다. 그 선만 따라가면 됩니다. 폰으로 지도 앱을 보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안경 AI가 의학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서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나중에 다시 듣고 싶으면 녹음도 돼 있습니다. 저녁 7시 친구를 만납니다. 약속 장소는 홍대입니다. 친구가 늦는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는 안경 화면에 뜹니다. 답장은 음성으로 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AI가 텍스트로 변환해서 전송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카페에 앉습니다. 안경을 통해 넷플릭스를 봅니다. 눈앞에 영화관 스크린 크기로 펼쳐집니다. 실제로는 카페 벽을 보고 있지만 안경 속에서는 아이막스급 화면입니다. 친구가 도착합니다. 안경을 벗습니다. 대화에 집중합니다.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알림은 안경이 이미 다 걸러줬고 지금은 오프 모드니까요. 하루가 끝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안경을 벗어 충전독에 꽂습니다. 반지도 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단 한 번도 손에 들지 않았다는 걸. 이게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편리함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유토피아입니다. 폰을 꺼내고 넣는 96번의 동작이 사라집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 정보는 필요할 때 눈앞에 뜹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첫째, 프라이버시입니다. 안경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식당 메뉴, 회사 기밀 문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까지 전부요. 물론 제조사들은 말합니다. 녹화는 사용자가 원할 때만 됩니다. 빨간불이 켜져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해커가 안경을 해킹하면, 정부가 영장 없이 데이터를 요구하면, AI 기업이 여러분이 본 모든 것을 학습 데이터로 쓰면, 둘째, 의존성입니다. 안경과 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제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연락도 못합니다. 기기를 잃어버리면, 배터리가 나가면, 서버가 다운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폰은 주머니에 넣어두면 됐지만 안경과 반지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셋째, 불평등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싸지 않습니다. 갤럭시 글래스와 링 세트는 아마 200만원 이상일 겁니다. 애플 글래스와 링은 3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두 계층으로 나뉩니다. 안경을 쓴 사람과 폰을 쓰는 사람. 전자는 증강현실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후자는 여전히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장 폰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